안녕하십니까 여러분, JLTV JL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하이에서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었는데요.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은 정말 예전부터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리하여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 만리장성, 중국몽, 1대1로 등등. 중국을 생각하면 스케일이 정말 크게 느껴지고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 중국은 정말로 빈곤한 나라였던 거 알고 계시나요? 40년 전이었던 1978년 당시 중국 경제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GDP는 약 1,500억 달러, 세계 경제 점유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출입 규모는 206억 달러, 외환 보유고는 1억 6,700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GDP와 수출입 규모 모두 중국보다 16배나 더 높았어요. 쉽게 말해 중국은 자국 내에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도 않았고 생산할 능력도 없었고 돈도 없고 달러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자, 이 시점에서 중국이 오늘과 같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개방 당시 국내 자본이 매우 부족했고 무역 능력도 딸리고 달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게 되죠. 중국은 우선 4군데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기 시작해요. 주하이, 선전, 산터우, 하문. 이 경제특구 지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자국 내에 투자를 한 후에 소득세를 5년 면세해주고 추가로 3년을 감면해주거나 생산된 물건의 70% 이상을 수출할 경우 소득세의 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오면서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고용이 증대가 되고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출을 하면서 달러를 벌고 그에 따른 대외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었죠. 또한 외국 기업의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습득해 나갔어요.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개혁 개방한 이후 20년간 GDP는 3.6배 증가를 했고 수출입 규모는 17배나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중국도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관세입니다. 방금 전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내 공장을 지었고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 팔 수 있었죠. 문제는 중국 물건을 사는 나라들이 그 물건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다른 나라 물건의 세금보다 높은 게 문제였어요. 중국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매우 흔한 현상이었어요. 이 당시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국제무역 시스템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물건을 살 때 가트 회원국 간에는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이 핵심이에요. 문제는 중국은 가트 회원국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가트 회원국이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이 연필 하나를 사는데 일본산 연필에 10% 세금을 부과한다면 똑같이 일본산 연필에도 10%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말해요. 중국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이점으로 한국과 일본보다 100원 더 싸게 900원에 미국에 팔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세금을 30%를 매긴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에 팔게 되는 최종 판매 비용은 1170원으로 한국, 일본보다 70원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높은 세금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꼴이 되죠. 여러분, 관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은 가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연필을 살 때 세금을 30%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를 부과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과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중국 물건을 얼마나 살지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는 미국 마음이었던 것이죠. 미국은 중국이 1980년부터 20년간 심사를 거쳐 무역관계 지위를 갱신할 때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압력을 가해왔어요. 아니, 관세까지 멋대로 매기는 것도 모자라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내정 간섭까지 하는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따라서 중국은 가트 가입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가트 회원국의 입맛에 맞도록 국내 제도를 개혁해야만 했죠. 중국은 가트 체계를 합숙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흘러 1995년에 가트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WTO 세계국제무역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1995년 11월에 WTO 가입을 신청을 했고 협상을 거쳐 그로부터 6년 후인 2001년 12월에 WTO의 143번째 회원국으로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WTO 가입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선 국제무역 관계와 상관없이 중국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가 싸다는 점이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 공장을 짓고 저렴하게 고용해서 수출을 해볼까?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WTO 가입 전에는 관세 혜택 문제 때문에 기회비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수출 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좀 꺼려할 수도 있었고 차선책으로 인건비가 싼 다른 국가들로 선회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WTO 가입 후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위험이 사라지면서 해외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특히 제조업에 투자가 몰리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보시는 것과 같이 WTO 가입 후 중국의 제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2006년에 일본을 앞지르고 심지어 2009년에 미국까지 넘으면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가 되었죠. 그 다음은 미국과 중국 간의 GDP 그래프인데요. 먼저 2001년 WTO 가입 전후로 비교를 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1년 WTO 가입 전까지 미국도 성장을 했고 중국도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두 나라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죠. 그리고 WTO 가입 후에 2008년 미국과 중국의 GDP 차이를 보면 중국은 미국 GDP의 65%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추세로는 향후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 비중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WTO 가입 후 중국의 성장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중국도 미국도 그의 국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중국은 예전과는 달리 곧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고 반대로 미국은 급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를 꺾고 패권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미국이 중국에 내린 조치는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덩치가 커진 중국을 미국이 꺾기 위해 어떠한 논리로 제재를 가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J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